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경영학과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며를 보기 위해 이 화면을 찾아주신,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제 옆에는 저희 학과의 전임 교수님이시자 또 학과장을 맡고 계신 전한호 교수님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네, 오랜만에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채 지나지 않아서 뵙게 되네요. 저희가 사실 저희 학과에 그 교수님 한 분이 더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 같은 하늘 아래 있지 못해서 그 교수님을 좀 모시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신보성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어떻게 이 스튜디오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저 지금 여기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지금 연구년 중이고요. 네, 네. 여기 메디슨 주립대학에 지금 방문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근데 와, 네. 전 두 분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셔도 돼요. 저희는 잘 보면 돼요. 보이니까요. 그냥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교수님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장발이 네. 되셨는데요.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기르고 있어요. 네. 아마 학교 일을 그만 안 하시니까. 근데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아니, 말이 혼날 뻔해가지고. 학교 일에 관여를 많이 안 하시니까 네. 혈색이 도르시고 아, 머리도 잘 자라시고 네. 그러신 거 아니고. 맞아요. 요즘 어떻게 모발, 지내세요? 모발. 미국에서 안녕하신가요? 여기는 미국 중에서도 이렇게 중북부 예, 있고 위스콘신이라는 데가 조금 인구도 적고 예. 아. 예, 여기 서도 메디슨은 이제 대학 도시인데 예, 별로 없어요 사람이 조용한 대학 도시인데 뭐 재밌어요. 그 동네는 조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미식축구 하면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여기 미식축구가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저희가 미식축구를 몰라가지고. 그러게요. 미식축구 하면 뭐 온 도시가 들썩거리고 그거 연- 말고는 이제 조용하고 연구년을 미식축구로 연구하러 가신 건 아니고, 아재 개그인가요? 아니 작년에 한 해를 마감하며 해서 큰 포부를 말씀하고 가셨는데, 맞아, 맞아. 예, 사회학의 클래시커들을 마스터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고전 사회학자들의 고전들을 이론을 읽으시겠다라고. 섭렵하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떠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뭐 고전 서약 네. 책 중에 한 권을 번역을 했고요. 고전까지는 아니고 네. 번역하고 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기 교수님 시집이 올해 나왔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교수님은 미국에 계시고 뭔가 원격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선풍적이지 않고 아, 왜 그러세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추이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요. 그냥 선풍기예요. 선풍기가. 선풍기? 교수님 이러지 마세요, 진짜. 나이를 들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실망합니다. 교수님 하루 일상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대충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지낸다.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신보성 교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처음에 왔을 때는 일찍 일어나서 연구실에 가가지고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번역 작업하고 그랬는데 번역 마무리하니까 또 이제 늦게 일어나고 좀 게을러지고 있는데요. 이미 성과를 이루셨으니까. 너무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네. 근데 여기 생활은 되게 단순해요. 네. 맞아요. 해외 나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학과 일을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스터디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담당하시는. 예. 장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야말로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참여를 하고 계신 거. 아니 전혀 맞죠? 아니 전혀 조정 안 해요.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그러시구나. 예. 그냥 잘 들고 있어요. 저는 답이 있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피해 가시네요. 아니 정답을 모르시는 거죠. 네, 정답을 모르시는 그러시구나. 거고 네. 그 스터디 이름 자체가 심드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꾸준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자생적인 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네, 그렇죠. 예, 교수님이 그 미국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좀 근황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고 이게 네. 학과는 뭐 교진 없나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 통신 상태가 워낙 안 좋고 교수님 계신 카페가 이제 곧 문을 닫는다고 하니 그 저희가 계속 모실 수는 없는. 뒤가 보여요. 뒤에 차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차는 안 지나가고 창문인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이구나 저게 아까 지나간 게. 지금 밤이에요, 밤. 예, 불빛 보입니다.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뭐 교수님께는 저희가 그 근황 얘기한 거를 나중에 녹화 파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교수님을 그 그리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 초청한 이 짧은 자리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12월에 돌아오신다고 들었는데 그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라고 돌아오셔서는 저희 학과에 더 큰 활기를 넣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네. 저 없어도 학과는 잘 돌아가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학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그럼요. 있죠. 자리가 너무 커요. 빈자리가 맞아요. 너무 큽니다. 빈자리가 커요. 네. 꼭 오셔야 돼요. 근데 교수님이 거기서 잘 지내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 배가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여기 같이 계실 때 얼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교수님 잘 어쨌든 지내시고요. 네. 예. 이 정도로 내년에 마무리하고요. 뵙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예, 그래도 빨리 뵙고 싶네요. 네. 보고 싶-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신보성 교수님 잠깐 만나 뵀는데요.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얼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이시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아, 지금 그러게요. 진행이 어려워요. 네. 아니 오늘 특별히 네. 뭐 이렇게 녹화가 있다 그래서 어제 다녀오신 것 같아. 미장원이나 뭐 이런 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평소에 그럴 굉장히 거예요. 초췌한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번역밖에 안 자, 하셨을 이렇게 한 텐데. 자리에 없으면은 항상 여러분 이 소위 뒷담화라는 걸 듣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제일 재밌어요 이게. 예, 교수님 왜 이러세요? 지금 인격과 품성이 높으시고 좋으신 분이 왜 이러세요? 자, 이제부터 저희과 이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올해 특징적으로 달라진 점은 저희가 학부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도 함께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서 제가 대학원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주임 교수님이시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과가 2017년 1학기부터 이제 대학원 신입생을 맞아들여서 강의도 진행하고 또 대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소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그 대화들이 다시 온라인 모임에서의 어떤 분위기도 쇄신시키고 그러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행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평창에 그 작년에는 저희가 학부에서 특성화 그렇죠. 사업으로 진행을 네, 했었는데 네, 네. 평창 자연영화제라는 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그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영화제를 진행해 본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아마 그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주민분들도 저희가 벌써 4년, 5년 차가 이렇게 됐거든요, 영화제. 예, 그래서 단골 고객도 생기고, 그리고 그 청년들 또 그 평창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 뭐 베이커리를 하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기타를 치는 청년도 나오고 뭐 이런데 그 청년들이랑 저희 학과의 또 청년들, 대학원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무슨 행사도 진행을 하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단 뭐 일종의 도농 간의 행사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 학생들, 대학원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희가 이제 일종의 평가회 같은 걸 가졌었는데 처음에는 이 감을 못 잡아서 굉장히 헤매고 또 평창이 너무 멀고 그리고 그렇죠. 지리적으로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그렇죠.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의 이제 산골에 있는 곳이잖아요. 감자꽃 스튜디오가.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자꽃 스튜디오 그 모양 자체는 굉장히 모던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주 외진 곳에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가 너무 머니까 미리 답사도 못하고 그냥 현장에 가서 딱 그 순발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잘했다는 그래서 생각이 저희가 들고 2박 3일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2박 3일 예. 미리 준비하고 행사 하루 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날도 이제 마무리 작업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튼 저는 대학원생들이 그걸 통해서 저희 대학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트랙이 이제 사회적 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인데 이 평창자연영화제는 상당히 그 문화예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학과에서 배웠던 대학원 전공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측면을 현장에 가서 실습을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현장 탐방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임실의 치즈마을이란 곳을 저희가 탐방을 갔었잖아요. 거기. 예, 네. 그래서 가보니까 뭐랄까요 디즈니랜드 축소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었는데 또 마침 저희 그 원우 중에 한 분이 그 임실 치즈마을을 기획하신 기획자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잘 소개도 해주시고 그 유래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그렇구나. 듭니다. 예. 학부에서도 뭐 그 특성화 사업이 진행됐었죠. 학부는 사실 제가 학과장으로 있지만 신 교수님이 안 계셔서 네. 또 강 교수님이 대학원에 또 치중하시고 네. 제가 사실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촬영해서 이런 네.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벅찬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게 지낸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원에서 특성화죠. 대학원에서 특성화인 영화제였던 것처럼 저희도 특성화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과의 여러 행사들 뭐 체육대회라든지 MT라든지 축제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오프 모임에서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여전히 학과에 대한 뭐 애정과 관심은 여전하다라고 그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특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축제를 기획을 했었는데 MNP 페스티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뮤직, 노스텔저, 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산 라페스타 그 시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는 되면 쇼핑센터 같은 데죠. 양쪽에 이제 쇼핑센터 건물이 있고 가운데 공간이 그렇죠 아케이드처럼 돼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 빈 공간에서 우리가 축제를 열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8팀. 사람들이 봤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은 겸손하게 저희가 200석을 깔아서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한 150명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 오고 가는 사람까지 쳐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그러면 한 500명 되고 사실 뭐 귀도 한번 듣고 한 곡 듣고 가고 그다음에 2층에서 듣고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 한 1000명 정도 와, 했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가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아니 제가 보기에 그 재밌었던 게 뭐냐면 물론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앉아서 감상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옆에가 옷가게도 있고 이제 식당도 있거든요. 네. 식당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 위쪽에 무대 뒤쪽인데 2층에 3층이었던가요? 흰 가운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방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네. 그 기타리스트 폼을 잡으면서 막 정말요? 그 위에서 와, 그분 사진 있었으면 한번 그래서 봤으면 거의 좋겠네요. 안무가 수준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고 가는 그날만 온 사람뿐만 아니라 네. 뭐 상인들이라든지 심지어 거기 이제 뭐 주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하고 저희 그다음에 이제 뒤풀이 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너무 고맙다고 어머.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아니 그 집은 아니고 다른 집에 식당을 갔었는데 참여는 직접 못했지만 가게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 어머, 그리고 어머. 분위기가 좋았다. 소음 때문에 싫어하시는 상인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들보다 어차피 쇼핑이 주이고 뭐 식당으로 온 분들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그게 이제 지역 문화에 맞춰서 축제를 기획했던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그럼요. 저희는 늘 오디언스를 생각을 하고 네. 계획을 하는 게 역시 그렇군요. 기획의 최고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특성화 사업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또 학과의 자랑이 그 스터디라고 할 수 스터디죠.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신보성 교수님도 그 스터디 스터디 말씀하셨었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이 지도 교수가 없는데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 그 예술사회학을 교수님도 공부하는 스터디. 강예사 거기에 이번에 또 특징은 이제 대학원이 생기면서 대학원생이랑 학부생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술사회학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사회와의 밀접한 연관하에 예술을 그렇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올해는 분배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쩌면 아직도 여전히 생소할 수 있는 그 기본소득을 다루는 분배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텍스트를 읽으시는 거예요? 텍스트를 이제 읽고 토론을 읽고 와서 거예요? 이제 발제를 하는 방식인데 사실 대부분 예술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렇죠. 뭐 용어도 낯설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워했었는데 진행을 하고 또 끝나고 나니까 이 책이 두고두고 너무 머리에 남았다.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학생들은 기대한 만큼 성장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읽히는 것이 이제 아마 사회학과 학생들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읽고 나니까 그 전체 여태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와 계층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말미에는 저희 토론 말미에는 그 예술가들에게도 자꾸 공적 자금 지원을 하지 말고 아예 기본소득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고 나서 그 기반 하에서 자신들의 노력이나 재능 여부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책에 써 있었던 얘기의 발제 내용이 아니라 네. 공부를 스터디를 한 친구들의 네. 스스로 본인이 이제 내린 예술계에 결론에 해당이 발 되는 딛고 있다 건가요? 보니까 예술계의 문화 정책과 연결을 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강해사를 진행하면서 특히나 이제 대학원생들은 좀 더 이제 사회적 예술이나 문화예술 교육 쪽에 강의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한테 또 줄 수 있는 선배로서의 어드바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 스터디는 또 대단히 보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학부생하고 대학원생하고 같이 하면 좀 어려운 일테면 갭차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밀고 네, 시너지 밀어주고 효과가 당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현상이었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람학개론인데요. 전시를 저희는 이제 주로 보죠. 그렇죠. 전시를 주로 보고 그다음에 격언로는 텍스트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처럼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네. 저희는 조금 가벼운 소프트한 텍스트들을 주로 봤고요. 이제 이를테면 뭐 박물관에 갔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 그다음에 미술관에 갔을 때 뭐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사항들. 이를테면 거기에 재미난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박물관을 아니면 미술관을 작품을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레스토랑을 가라는 얘기죠. 오. 그러니까 다리도 쉴 줄 알아야 사실 눈이 뭐 관심을 더 따라간다든지 관심을 그렇죠. 더 물론이죠. 추구한다든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하드하게 일정을 잡지 말고 사실 미술관을 가든 박물관을 가든 조금 문화생활이니까 좀 여유롭게 그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다음에 뭐 커피도 마시고 사람과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테고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계신 분한테 말을 걸어대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죠. 나를 마치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야단 맞을까 봐.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야말로 늘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좋은 작품이 있고 사실 묻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노하우 같은 팁들을 얻은 게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는 뭐 저희가 여러 군데 가지만 특히 이제 이번에는 사진과 건축 쪽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미술이라든지 회화 쪽, 건축, 조각 쪽이 아니라 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예술의 장르로 편입된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진도 보고 건축도 보는 건축이야말로 정말 가장 어떤 사람한테 영향력이 큰 그런 문화적인 장르 중에 예술적인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공부하게 된 게 이번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내년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교육 과정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공통 과목, 그러니까 탁과에 있는 전공 과목을 저희가 공통 과목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탁과의 그 과목도 역시 저희의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그 경계가 좀 무너져 점점 희미해지는 그 거죠. 학과 간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훨씬 더 확장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탁과 전공 과목들을 보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다량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쯤 가지고 왔죠. 그렇죠, 10개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 과목 12개에다가 또 그 공통 과목 한 학기에 10개, 그러니까 22개의 과목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혹시 기억나는 전공 과목, 공통 과목 기억 있으세요?
글로벌 컬처 코드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화 산업에 대한 과목들도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렇죠. 예. 영화 쪽 과목도 영화 쪽 저희가 과목도 있었습니다. 영화 있었고요. 음악 관련된 네. 과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져온 것이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이제 방송 쪽에, 컨텐츠에 네. 관련된,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저희 쪽으로 봐서도 문화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과목들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인식을 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과목들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 과목들 꼼꼼히 훑어보시고, 이게 남외과 전공 과목이니까 좀 불편하다, 학점을 좀 적게 받지 않을까 이런 그런 우려들이 우려는 좀 있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모든 지금 학과에, 저희 학교의 모든 학과가 그런 식으로 그 전공의 벽을 지금 허무는 추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교수님도 우리 과의 학생 아닌 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구분하지 보실 수가 않죠.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과목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희 학과의 과목이 또 어찌나 좋은지 다른 맞습니다. 과에서 많이 가져가서 사실 저희 학과 과목을 다른 학과에서 제일 많이 가져갔죠. 가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탁과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고 있다는 걸 느낄 텐데, 그렇게 경계를 허물어가는 그 연습을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탁과 전공이라고 해서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또 그 우리과 전공에 들어온 탁과 학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요즘에 뭐 탈경계나 융합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그냥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럼요. 학문의 경계라는 게 없는 거고, 우리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게 사실 뭐 경영도 있지만 뭐 사회학적인 아니면 인문학적인 베이스 누누이 저희가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학과라는 게 우리가 뭐 멀리하고 아니면 경계를 긋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알아야 되고, 그쪽에서는 문화를, 예술을 또 어떻게 또 바라보는지 그런 시각을 뭐 지평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한 작업이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학교가 옳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ACM 특강에 대해서 소개를 좀 그쵸.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ACM 특강은 저희가 특별히 그 여러분들한테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을 만한 테마들을 한 해에 선정을 해서 시리즈로 진행을 하는 그런 그 시리즈 특강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예술 현장 사용 설명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훨씬 더 좀 실용적인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학기 내에, 학기 중에 공부나 시험에 대한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방학 시기에 와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획을 했는데, 지난번 여름 특강 때 그래서 학생들이 참 많이 왔었죠. 여름방학 때 그쵸. 뭐 좀 줄은 추세였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한 네. 4, 5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강의실이 좀 좁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정말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네. 중간에 다행히 몇 사람이 1부만 듣고 2부를 나갔기 때문에 다행히 2부에 온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미술 쪽에 한 강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뮤지컬 쪽에. 예, 그래서 대림미술관 교육팀장 실장님이시죠. 실장님이셨던 한정희 선생님이 강의를 네. 해주셨고, 그래서 네. 어떻게 미술이 기획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지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뮤지컬에 대해서, 특히 지원 교수님은 뭐 브로드웨이에서 그렇죠. 예, 책도 베스트셀러를 또 내신 분이고, 난다긴다 뮤지컬 하셨던 관련돼서 분이었고, 네, 난다긴다. 네. 그래서 뮤지컬의 뭐 이런 거 실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만들어 제작 과정에 대해서 네. 등등. 그리고 자세히 특히 이제 설명해 뮤지컬 주셨죠.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더 많이 왔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현장의 전문가들, 늘 그렇긴 하지만 현장의 전문가들을 특별히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를 나누어서 분기별로 진행을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의 부담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방학 중에 몰아서 하자 해서 여름방학에 2번, 그다음에 겨울방학에 2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이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1월에 저희가 진행을 그쵸, 하죠. 1월에 진행이 그때 되죠. 문화재단 관련돼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지금 60여 개가 넘었는데요. 그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자면 그 서울이든 지역이든 모두 그 지역의 문화적인 정책을 실행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제가 제 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그 문화재단의 일자리는 결국 안정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 불안정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네, 잡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근데 네. 문화재단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음. 강점이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쟁률도 경쟁률도 갈수록 심하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화재단에 들어가기 짜잔.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서울문화재단에 지금 문화예술 교육 그 지원센터 본부장으로 계시는 임미애 본부장, 저희 대학원에서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임미애 본부장님이 오셔서 서울문화재단을 예를 들어서 서울문화재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혹시 내용이 오프 더 레코더로 나오는 네, 건가요? 뭐 그거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노하우 꼭 그다음에 챙겨가실 이제 필요가 있을 음악 것 쪽에서 또 그 전 음악? 소니 엔터테인먼트에 네. 계셨던 그 교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그렇죠. 네, 핫한 분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죠.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김응상 교수님은 저희 지난번에 특강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소개를 통해서 더욱더 뭐라 그럴까요? 집약적으로 그 팁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뮤직 비즈니스, 음악 그 산업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의 그 ACM 특강 그 아카데미는 그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외부로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 실용음악과가 생겼기 때문에 실용음악과와 함께 이런 뮤직 비즈니스에 대해서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1월 달에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지금 녹화 시기는 11월 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보여드리려고 미리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만 이제 불과 뭐 한 달 정도 남은 셈이고, 그렇죠. 이제 마음은 12월이 벌써 다 되면은 지난 것 같아요. 네, 12월이 되면 뭐 마무리하느라고 바쁜 시기가 되는 건데. 정말 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수님. 신보성 교수님의 빈자리와 함께.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또 전한호 교수님이 연구년을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명의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년에 초췌한 얼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 연구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게 진짜 얘기해야 돼요? 그럼요. 진짜 여기 진실만을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초췌한 얼굴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췌한 얼굴이 되실 건가요? 저는 사실 계획이 아니라 사실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책을 하나 써야 되는 돈 받으셨죠, 그렇죠. 미리. 지원을 받은 게 있기 연구재단에서.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부담이라고 제가 설명을 살짝 드리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학과장을 오래 했습니다. 4년 네, 가까이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저만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야말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작년에 심 교수님도 이런 포부를 터놓고 가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2년 전에 얼굴이 저도 좋은 상태로 그랬어요. 보이셔가지고 정말 노력을 하셨나 궁금한데 저는 어쨌든 내년에 네. 책을 한 권 꼭 써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도 또 짬짬이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그 초췌한지 아닌지 뭐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그 2017년 그 문화예술 경영학과 한 해를 돌아보며라는 시간을 짧게 가져봤습니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그 얘기는 좀 남겨놓기로 하고요. 내년에 저희 이 동영상을 보고 혹시나 저희 학과에 오게 될 사람들, 그리고 올 한 해를 저희와 함께 이렇게 복닥거리면서 보냈던 재학생들, 또 역시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떻게 보냈나 학과와 별개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한호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년에 수고 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